네, 두 분 모시고 1번지 똑똑 시작하겠습니다. 정진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제 법원이 지상파에서 두 후보만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첫 번째 토론이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죠. 자, 그러면 언제 이제 토론을 볼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한데, 오늘 국민의힘이 오는 31일 국회 또는 제3의 장소를 잡아서 양자 토론을 열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한데, 장성철 교수, 네. 지금 양자 토론 말고 사자 토론 해야 된다고 법원이 판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자 토론과 관련해서는 아직 주제나 의제나 시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논의를 하겠다. 예. 우리는 당초에 주장한 대로 31일 날 국회 등 어느 장소에서라도 우리 이재명 후보랑 양자 토론을 하는 것을 원한다. 기본적으로 토론은 이재명 후보가 하자고 했으니 우리의 양자 토론 제안을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일 것 같다. 안 된다고 했는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계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TV 중계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중계 안 하는 토론을 왜 하죠? 글쎄 말입니다. 아, 그러면은 지상파 TV 말고 뭐 네. 다른 매체로 하는 뭐 토론을 얘기하는 유튜브에서는 걸까요? 중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국민의힘 주장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야 하지, 이것을 그냥 우리는 양자 토론을 원하니까 양자 토론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 그러면 사자 토론은 어떻게 계속 입장을 협의하세요. 밝혔나요? 계속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이해가 잘 안 되네. 지금 법원이 양자 토론을 해서는 이제 양자 토론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결국 이제 사자 토론 다 해야 네.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사자 토론 협상 들어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다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던데, 오늘 나온 제안은 좀 그 어제 입장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다른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도 토론을 하기 싫다라는 것으로 좀 그래요? 느껴져요. 여러 번 네. 하자는 거 아닌가요? 여러 번 하자는 얘기도 그냥 원론적인 얘기 같고,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lâm 대변인,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하든 사자 토론은 피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깔려 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명시적으로 못 하니까 협의는 하겠다, 하지만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양자 토론이라도 우리가 사전에 합의했던 것이 있으니 그걸 31일 날 하자, 지금 이런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건 생중계가 안 되는 토론인데 국회나 제3의 장소에서 하자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기본적으로는 법원의 판결 그 취지에 어긋난 거죠. 우선은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든지 간에 사자 토론은 피하겠다라고 하는 내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꼼수 같은 그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토론을 피하겠다는 얘기는 꼼수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국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만한 태도죠. 자,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예. 자, 그러면 왜 토론 내용이라든가 토론의 형식 이런 것보다는 이상하게도 날짜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이 31일 날짜에 집착하는데 뭐 누군가의 조언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날짜에 집착하는 것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뭐 이런 31일 판단입니다. 날짜에 집착하는 것 31일 같다. 날짜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집착할 거면 31일 날, 이를테면 방송사가 지금 31일과 2월 3일을 제안했잖아요. 31일 날 사자 토론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굳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 토론은 피하고 싶고 양자 토론은 하고 싶고 대신 날짜는 31일에 하고 싶고, 이런 어찌 보면 대단히 오만한 입장을 지금 국민들 앞에서 천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사자 토론은 피하고 양자 토론을 원한다고 보십니까? 이를테면 사자 토론이 되면 당장 안철수 후보가 부상할 수밖에 없고, 두 사람 간에 만약에 양자 토론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두 사람이 어쨌든 간에 양강 후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공격이나 방어나 여러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많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사자 토론이 되면 아무래도 분산될 수밖에 없고, 또 안철수와
심상정 후보, 윤석열 후보, 아니 뭐죠? 이재명 후보까지 자칫 또 1대 3 구도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심상정, 이재명, 안철수 후보에게 협공을 당할 수가 있다. 1등 후보니까요. 공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예. 그것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은데 성일종 TV토론 협상 단장이 기자들이 이제 2번이나 물어봤어요. 예. 31일 날 예. 사자 토론 안 받는다라는 거냐? 예. 그렇게 꼭 집어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렇죠. 궁금하죠. 그냥 그거는 어차피 양자 토론 원래 예정돼 있던 건데 그냥 우리가 계속 협상을 계속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물어봤어요. 그럼 2월 3일 날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때 토론 다시 제안 들어왔지 않느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런 것들은 더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을 열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자 토론 피하기 위한 꼼수죠 지금. 그걸 전향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마땅히 좀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성일종 단장 얘기가 논리적으로 틀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가처분 취지가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합의에 의한 토론회 개최는 무방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 말은 맞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너무 작구에 집착한 거지. 국민들이 지금 토론회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토론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양자 토론만 하는 것은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자 토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판결의 취지 아니에요? 판결 취지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히 대선 후보로서의 하나의 의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일종 단장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최종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31일 날 양자 토론을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거는 하자. TV에서 생중계를 안 하더라도 우리끼리 하자. 그리고 사자 토론은 차차 협의해 나가자.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은요. 자, 법원의 취지도 존중하고 그러면 사자 토론을 하는 겁니다. 사자 토론과 관련해서 또 방송사 주관하는 방송사들이 날짜까지 제안을 했어요. 예. 내일 기본적인 룰과 관련된 TV 토론 룰이라든가 형식 관련된 룰 미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거기에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를 30일이든 3일이든 선택해서 사자 토론을 하고 동시에 양자 토론 앞서도 우리 앵커께서 얘기했지만 뭐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 간의 양자 토론이든 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양자 토론이든 바로 이어서 그런 토론을 무제한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얘기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자 토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한다면 예. 양자 토론에 응할 이유가 없죠. 생중계 되지도 않는 그 방송 토론이고 또 법원의 취지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토론하자고 하더니 이제 민주당이 피한다 이럴 거 아니 근데 아닙니까? 당장 내일 룰 미팅이 있기 때문에 예. 방송사가 주관하는 룰 미팅에 우선 성실하게 임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의도가 저는 분명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도대로라면 내일 룰 미팅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차일피일 31일과 3일을 피하려고 하겠죠. 어저께 또 법원에 그렇게 판결이 나면서 설 전에 그러면 사자 토론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했던 그렇죠. 국민들은 국민들 기대는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대가 지금 충족될지 국민의힘에 달려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양자 토론에 상당히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협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31일에 만약에 심상정 안철수 후보 3명이 TV 토론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참여 안 하겠냐라고 했더니 저희들은 양자 토론을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TV 토론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내일 또 협상이 있으니까 룰 미팅이 있으니까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런 와중에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랑 우리가 양자 토론 한번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재명 후보가 오케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후보 간의 정책 토론회가 곧 열릴 것 같은데 이것은 안 걸리나요? 이건 이제 방송사 생중계는 어렵겠죠. 예. 그러나 양 후보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일정한 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진행하고 언론이 그것을 취재하는 방식이 된다면
저는 아무런 그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가처분 신청 낸 것도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취지 자체가 예. 어떤 무제한의 형식으로 토론은 많이 하면 그것이 결국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이고 의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예. 하나만 덧붙이면 김동연 총리 전 후보라고 부총리가 하시면 후보로 됩니다. 하죠. 예.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토론이 특히나 더 지금 오미크론 확산으로 굉장히 국민적 공포감들이 생겨나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정책 토론 이런 그 의미로 진행이 된다면 저는 다소 사자 토론과는 별개로 그런 트랙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랑 토론회 해서 좀 얻을 이익이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저는 드는 게 이해 분리를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또 그것은 어찌 보면 이후에 김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는 특히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김동연 후보와의 어떤 여러 가지 또 단일화라든지 또 연합정부라든지 이런 어떤 포석 속에서도 저는 그런 공감대를 가져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토론에 목말라하는 국민들에게 정책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있겠죠. 그런데 이 토론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네. 김동연 후보가 먼저 제안을 했더라고요. 네. 이재명 후보한테 우리 후보들이 모여서 정책 토론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 윤석열 후보한테도 제안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아직 답신을 안 했고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답을 안 하면 우리 둘이라도 합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동연 후보가 경제 전문가인데 예.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아주 깊숙한 질문을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좀 당혹스러워하지 않을까. 이재명 그런 후보 걱정도 스스로가 준비된 경제 대통령의 어떤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허상이 있는데 깨질 수가 있어요. 그건 우려해 주신 건 고맙습니다만 그런 토론을 통해서 네. 오히려 더 좀 탄탄한 논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잘만 하면 3%가 나라를 구했다에 이어서 김동연이 나라를 구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동연이 이재명을 구했다 뭐라든가. 네. 근데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좀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네,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토론이 만약에 지금 31일 이전에 지금 31일 날 사자 토론은 어려워 보이는데 양자 토론 이재명 후보가 그래 그러면 그거라도 합시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열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 TV 토론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는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이것이 또 다른 각각의 양자 토론, 사자 토론 방송사 주관하는 사자 토론과는 별개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또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이런 양자 토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나기 전에 그러면 하고 싶은 후보들끼리만 모여서라도 토론합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방송사에서 생중계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유튜브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그런 TV 토론이 필요할까요? 그냥 우린 TV 토론 했어 라는 생색만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토론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 아닙니까? 그런데 토론을 기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정권 교체율이 높아가지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 구도에 따라서 우리의 지지율은 유지될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은 좋은데 우선 당장 TV 토론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요 좀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목전에 두고 있는 사자 토론 이걸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만큼 사자 토론을 성사시키고 참여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동시적으로라도 양자 토론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저는 예의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정기남 우리 선배님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예. 윤석열 측의 31일 양자 토론 제안에 사자 토론 참여가 먼저다. 우리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내일 실무 협상 열린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한번 보기로 하지요. 자, TV 토론 기대했던 국민들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협상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